무작정 나 홀로 거리를 나설 반갑습니다. 고등 예비과정 수학 1 강의에 오셨습니다. 오늘은요 28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수학을 체인지하다 체인지 수학 최은지입니다. 네,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시험에 숱한 시험들에 이제 노출이 많이 돼 보셔서 시험 많이 보셨죠, 그렇죠? 근데 시험 보기 직전 혹은 시험 보기 전날 혹은 전주 정도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굉장히 긴장된 상태로 열심히 공부를 하시죠. 맞습니까? 오늘은 이 텐션, 긴장감, 집중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요. 너무 긴장이 풀리거나 너무 편안한 상태면요. 집중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이 한 시간을 앉아서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시간 동안 공부를 했을 때는 성과가 굉장히 올라가는데 집중을 하지 못하고 좀 긴장이 풀어진 상태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도 나고 진도도 안 나가고 공부를 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집중, 몰입.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1시간을 공부하냐 2시간을 공부하냐보다 더 중요한 건 집중한 시간이 몇 시간이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항상 시험 때와 똑같은 상황으로 공부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시험과 똑같은 상황인 것처럼 자꾸만 마인드 컨트롤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그런 상황인 것처럼 공부할 수 있게 뭔가 그 외부적인 요소들을 자꾸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좀 더 긴장한 상태로 공부할 수 있게 너무 편한 장소가 아닌 학교나 도서관이나 좀 더 공공장소에서 공부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옷을 너무 편안하게 입지 않고 조금 교복이나 이렇게 좀 긴장할 수 있는 옷을 입는다든지 시간을 재면서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채점을 해서 뭐 몇 개 이상 틀리면 내 나름대로의 페널티를 좀 준다든지 친구와 시간을 놓고 경쟁을 해본다든지 결과를 놓고 경쟁을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결과들을 비롯해서 이제 이런 적당한 긴장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여러분이 곳곳에 공부할 때 배치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 방법을 다양하게 시도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3년 갈 거잖아요.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원하는 거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공부 습관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집중과 몰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선은요, 오늘 목표 좀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 거거든요. 같이 한번 오늘의 목표 확인해 보시죠. Sleigh bells ring Are you listening In the lane 네, 잘 보셨죠? 반짝반짝하고 보였던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렇죠. 대칭 이동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대칭 이동에 대해서 평행 이동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대칭 이동 중에서도 점과 도형의 대칭 이동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끝냈습니다. 그리고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문제풀이도 끝냈고요. 오늘은 도형의 대칭 이동 문제풀이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문제 그렇죠. 예제 4번부터 들어갈 겁니다. 자, 같이 보시죠. 자,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을 다음 각각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각각 구하십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일단 시작해 볼게요. 우선 원을 x축 대칭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원을 먼저 쓰시죠. 그런 다음에 x축 대칭 이동을 시킨다면 누구의 보호를 바꿔라? y의 보호를 바꿔라.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그냥 쓰세요. 나머지 다 그냥 쓰시고 y 대신에만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되죠? 그러면 정리해 주시면 요거 어차피 마이너스니까 제곱하면 뭐랑 똑같냐면 y 플러스 3을 제곱한 거랑 결과가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렇다면 이거 그대로 지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번에는 y축 대칭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죠? x의 부호만 살짝 바꾸라 그랬죠? 나머지는 다 똑같고. 그러면 나머지는 이렇게 쓰시고 x의 부호만 살짝 마이너스 x로 이렇게 바꾸란 얘기죠. 이 부분만. 그러면 이렇게 쓰셔도 정답이긴 한데요. 저라면 어떻게 쓸 것 같냐면 요거보다 더 익숙한 표현은 요걸 전개했을 때 모양은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을 전개해도 모양이 같죠. x제곱 4 마이너스 4x 요것도 x제곱 4 마이너스 4x 같죠? 따라서 요 위에 거보다는 아래 걸로 바꿔치기 해서 쓰시는 게 좀 더 좋은 답이 되겠죠. 상관은 없지만 요게 더 좋죠.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원점 대칭이거든요. 마찬가지죠. 원점 대칭이다. 그러면 둘 다 보호를 바꾸자고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따라서 나머지는 다 그냥 가세요. 이렇게. 근데
y 대신에 x 대신에 둘 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를 넣는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면 간단히 해볼까요?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랑 똑같다고 했고 요것도 좀 더 예쁘게 쓰면 y 더하기 3의 제곱과 같고 따라서 요게 정답이 되겠나요?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유제 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을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도형의 방정식을 각각 구하시오. 똑같습니다. 해봅시다. 2x-5y-4는 0을 x축, y축, 원점 이렇게 대칭 이동시켜 볼게요. 자, 아까처럼 똑같이 x축은 누구의 보호를 바꾸자? y의 보호를 바꾸자. 나머지는 그대로 쓰자. 따라서 이렇게 쓰시고요. y에만 마이너스 y를 넣는 거죠. 그럼 이거 정리하시면 플러스 5y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쵸? 자, 마찬가지입니다. y축 대칭은요. x만 보호를 바꾸자고 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2x로 바로 써도 될까요? 나머지는 그대로 갑니다. 마이너스 5y에 마이너스 4는 0.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원점 대칭은 둘 다 바꾸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5y가 되고요.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됩니다.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세 가지. 자, 직선이든 원이든 원리는 똑같아요. 반대의 보호를 바꾼다. 이 얘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포물선입니다. 다양한 도형들을 지금 이동시키라고 시키고 있어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일단 여기까지 끊으세요. 그러면 요거를 원점 대칭을 한 다음에 일단 이동할 거예요. 근데 그 꼭지점이 이 직선 위에 있대요. 아, 그러면 원점 대칭 시키고 꼭지점을 구해야겠구나. 맞죠? 따라서 요거 원점 대칭을 시키시면요. 누구의 보호를 바꾸라고 했죠? x, y를 둘 다 바꾸라고 했죠.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되나 보세요. y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신에 마이너스 둘 다. 정리를 좀 하시면요. 여기는 x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끝인데 요 마이너스를 또 다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4가 아닌 플러스 4. 정답이 이렇게 되거든요. 요 상태에서 꼭지점을 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묶으시면요. 이렇게 되고요. 뒤에는 4죠. 그러면 더하기 1 빼기 1 하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플러스 1이 되죠. 요거랑 계산하면 5가 됩니다. 꼭지점 뭐 콤마 뭐죠? 1,5가 되겠죠. 따라서 요 1,5라는 이 꼭지점이 누구 위에 있다는 거냐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 위에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지금 구한 1,5라는 점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 위에 있구나. 그럼 뭐 하면 성립한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따라서 5는 마이너스 1 더하기 k가 돼서 k는 6이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요. 제가 문제를 푼다면 처음부터 저는 이렇게 바꾸지 않고요. 이거 이제 끝이에요. 끝인데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요. 만약에 문제를 푼다면요. 처음부터 꼭지점만 구하세요. 아시겠죠? 어차피 꼭지점을 구하실 거면 꼭지점을 구하세요. 그러면 x제곱에 2x가 되고 더하기 1 빼기 1 하시고요. 마이너스 3 그대로 뒤에. 여기까지 되시죠? 그럼 여기까지 끊어서 x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고 요거랑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럼 이때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예요. 응? 근데 이거를 대칭이동,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다는 얘기는 꼭지점도 원점 대칭이 되겠죠. 맞습니까? 제 말 이해하세요? 따라서 이 꼭지점을 원점 대칭을 하는 거예요. 원점 대칭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5가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이 꼭지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1,5가 그렇다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 위에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대입하면 성립하겠구나. 따라서 k는 6이구나 해서 아까는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형을 이동시킬 때는 그 하나하나를 이루는 점을 이동시킬 때랑도 똑같기 때문에 마치 원을 이동시킬 때 원의 중심을 이동시켰던 거 기억하시죠? 마찬가지로 포물선을 이동시킬 때는요. 꼭지점을 들고 이동하면요. 조금 더 위치를 좀 알기가 쉽다는 거죠. 전부 다 이동시키는 것보다는 계산이 쉽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아마 이 꼭지점을 이동시키는 걸로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죠. 우리의 이제 마지막 목표거든요. 자, 여러분 교재에 있는 5번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5번은 뭐냐면요. 특수한 대칭 이동이에요. 우리 교재에는요. y는 x의 대칭 이동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전히 대칭 이동을 공부하는 중이고요. 그 중에서도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 이동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1,2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3개 시키는 건 연습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몇 콤마 몇이 되느냐 이게 궁금한 거죠.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일단 직관적인 느낌으로는 어느 점이 될 것 같아요? 1, 2를 대칭 이동을 시킬 건데 이게 y는 x의 대칭 이동을 하면 y는 x라는 직선은 이거거든요, 지금. 그죠? 요 1, 2를 지나는 요 y는 x라는 직선. 근데 요거를 요 직선에 대칭 이동을 하면 여기가 2였으니까 이쪽으로 이만큼 갈 거고요. 여기가 1이니까 요렇게.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1 해서 요 점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 직선을 기준으로 접었다고 생각하면 요 점은 이 왕점으로 이동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게 P라면요. Q라는 점은요. 바로 2,1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눈으로 확인하셨잖아요. 어떻게 구했어요? XY에? 그렇죠. 자리를 바꿨습니다. 아시겠죠? Y는 X에 대칭을 시키시면요. 두 개의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바꾸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일단 직관적인 느낌은 확인하셨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좀 확인해 볼게요. 요거는 좀 더 그 구체적인 증명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할 건데 이 증명 자체를 몰라도 y는 x에 대칭시킨다 그러면 요 자리를 바꾼다는 걸 알고 써먹으시면 돼요, 앞으로. 근데 문제는 요 결과는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요 제가 지금 해드릴 그 왜 그런지의 증명 과정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 증명 과정은 굳이 요 직선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일반적인 다른 직선. 요 직선에 대해서 요걸 대칭 이동할 수도 있죠. 그럼 누가 나오는지 이런 걸 구할 때 써먹을 수도 있는 아이디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때도 쓸 수 있는 아이디어라서 결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도 기억하자. 지금부터 볼게요. 원리를 한번 살펴보죠. 왜 그런지.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까 했던 그 그림의 도움을 좀 받을 건데요.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다면 요 왕점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게 지금 뭔지 모른다고 생각하시고요. A, B라고 설정하세요. 먼저. 그런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할 겁니다. 첫 번째는요. 1,2랑 A, B에 이게 지금 A, B고요. 이게 1이거든요. 근데 그 두 개의 중점이 가운데 점이 이게 지금 이등분된 거 아니에요. 대칭 이동시켰으니까. 요 직선 위에 있겠죠. 따라서 중점 조건을 씁니다. 중점이 누가 되냐면 2분의 1 더하기 A고요. 2분의 1, 2 더하기 B가 되겠죠. 더해서 2로 나눈 거. 요 중점이 Y는 X 위에 있다. 요거 이용할 거예요. 그럼 뭐 하면 성립하죠? 대입하면 성립하죠. 따라서 대입해 주시면 2분의 2 더하기 B가 2분의 1 더하기 A랑 같아서 2 지워지고 A는 1 넘기면 A 빼기 B라고 할까요? B도 넘기고 그럼 1이다. 이렇게씩 정리할 수 있죠. A, B를 1로 넘기시고요. 나머지 1은 왼쪽으로 넘겨서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요식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는요. 수직 조건 이용할 거예요. 수직은요. 실제로 지금 이 노란색 직선과 이 직선이 수직을 이루는 거 아시죠? 맞아요? 따라서 이 두 직선의 기울기가 곱이 -1를 이용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1,2랑 A, B 즉 PQ 사이의 기울기가 누가 되냐면요. PQ의 기울기가
a-1분의 b-2가 되는 거 아시겠어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근데 요 기울기랑 노란 직선의 기울기는 1이거든요. 지금 1x니까 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가 수직 조건이죠. 맞습니까? 따라서 b-2는요. 실제로 뭐가 되는 거죠? 요거 넘겨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죠? 따라서 한쪽으로 넘길까요? 그럼 a 더하기 b는 3이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연립하시면 ab가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세요. a 빼기 b는 1이고요. a 더하기 b는 3입니다. 그리고 두 개를 이제 더합시다. 2a는 4가 되니까 a가 2가 되죠. a가 2가 나오면 b는 1이 나오네요. 아, 따라서 2,1이 정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원래 문제로 갈게요, 다시. a, b가 답이었는데 이게 이제 2,1이 됐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죠. 보세요. y는 x에 대칭시켰더니 자리 바꾼 모양이 나왔죠.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y는 x에 대칭시킨 거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외워서 하세요. 외워서 하는 건데 이 원리를 여러분이 쭉 쓰면서 이해를 하셔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직선이 아닌 조금 더 복잡한 직선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활용해서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꼭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요. 요 내용으로 문제를 풀 건데 한 개만 더 얘기해 볼게요. 자, 지금 얘기한 거 y는 x의 대칭이었죠. 하나만 더 연장할게요.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인 경우도 아시는 게 좋거든요. 이것도 결과만 말씀을 드릴게요. 비슷하게 가면 1,2를 y는 x에 대칭시켰을 때는 어떻게 됐죠? 2,1로 자리 바뀌었죠?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y는 마이너스 x도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자리가 바뀌되 마이너스도 붙여야 돼요. 실제로 해보시면 그래요. 1,2다 그러시면 여기 이 점이죠? 근데 y는 마이너스 x는요. 그쵸. 이렇게 내려가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대칭 이동을 시켰다. 그럼 느낌상으로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니까 아, 이 정도 위치에 잡히겠구나. 따라서 아, 이쪽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가고 아래로 마이너스 1만큼 가겠구나. 이 생각 드시죠?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니까 따라서 요 점은요. 거꾸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도 바뀌면서 부호도 같이 바뀐 상황이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대칭 이동 상황은요. 결과를 기억하고 외워두시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y는 x는 자리 바꾼다. y는 마이너스 x는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둘 다 바꾼다. 아시겠죠? 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원리는 반드시 외워주자. 원리는 반드시 숙지하고 공부하자.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를 이렇게 공부하셔야지 원리를 모르는 상태로 결과만 외우시면 여러분 공부하실 때 나중에 응용 문제 못 푸십니다. 자, 그럼 이 과정 우리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예제 5번이고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점 A가 1,2죠. 그런데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고 싶대요. 그쵸? 자, 그러면 아주 쉽게 어떻게 하라고요? 두 개의 자리를 바꾸라고요. 하실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결과를 이렇게 해드리고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문제가 뒤에 있어요. 기본 핵심 문제. 그때 이제 제가 그 원리를 이용해서 또 그 문제 풀어드릴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요 직선을 요 직선에 대칭 이동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쵸. x, y의 자리 바꾸라고요. 그러면은 x 대신에 y를 넣으면 되고요. y 대신에 x를 넣으면 돼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인 거예요, 답은. 아시겠죠? 도형도 점과 똑같이 이동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유제 9번입니다. 직선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다음 끊으세요. 자, 그러면 일단 이동을 먼저 평행 이동부터 시킬까요? 그죠? 시작합니다. 이동시키면 누가 될까요? x 대신엔 x 플러스 1을 넣고요. y 대신에 y 마이너스 2를 넣자는 게 규칙이죠? 반대로. 이거 지난 시간에 했죠? 2 마이너스 똑같이 씁니다. 됐어요? 그리고 나면 2x 마이너스 y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2고요. 여기는 플러스 4죠. 아니죠. 플러스 2죠. 이렇게 넘기면. 그쵸? 마이너스 들어가니까. 그럼 4에다가 5를 빼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까지는 되시죠? 그럼 이게 1단계예요. 여기까지가. 되셨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직선 y는 x에 대해서 다시 대칭 이동을 하래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그럼 대칭 이동은 우리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었죠? x, y의 요거의 대칭 이동은 자리를 바꾸라 그랬죠. 따라서 어떻게 바꾸라고요?
x 대신에 y를 넣으시고요. y 대신에 x를 넣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 쓰세요. 이렇게. 정답이 이게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물론 이제 x를 먼저 많이 쓰니까 요거 대신에 이렇게 쓰셔도 괜찮고요. 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둘 다 정답 인정합니다. 자, 그럼 유제 10번 문제입니다. 10번 한번 보시죠. 원이 있고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다음에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해라. 똑같죠? 마찬가지로 원을 y는 x에 대칭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y-2에 제곱은 10이라는 원을 y는 x에 대칭 이동을 할 겁니다. 아이고, 그죠? 그 다음에는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하면 또 누가 되냐? 지금 이거 구하라는 거죠? 자, 직접 하셔도 돼요. 당연히. 저라면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원의 이동은 누구의 이동과도 같다? 중심의 이동과도 같다. 그러니까 중심을 찾으세요. 응? 그래서 그 중심을 y는 x에 대칭시키세요. 그럼 누가 돼요? 그렇죠. 2,-3이 되겠죠. 반대가 되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다시 x축으로 이만큼 가니까 이건 점의 평행이동이죠. 그럼 그대로 가셔야죠. x축으로 이만큼이니까 4가 되고요. y축으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가 돼요. 됐어요? 그럼 이걸 중심으로 하고 애초에 반지름이 10의 제곱이니까 그건 안 변하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따라서 정답은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4의 제곱, y 플러스 4의 제곱, 그리고 반지름의 제곱인 10은 그대로. 정답을 이렇게 연결하시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원은요, 특히 굉장히 문제 많이 나오는데 중심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도형이에요. 중심만 알면. 어차피 반지름은 안 변하니까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으로. 그러면 중심을 이동시키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도형의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보다는 점의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이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 문제를 훨씬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까지의 내용을 다 끝내봤습니다. 그러면요, 지금부터 남은 문제풀이를 할 건데요. 기본 핵심 문제 5문제 남았거든요. 그거 하면서 다시 한번 내용 복습하고 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기본 핵심 문제 1번은요. 점 P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어요. 그럴 때 Y는 2X-5 위의 점이다. A 값을 구하여라. 요거 한번 볼까요? A,2라는 점이 있는데 문제를 하나하나 보세요. X축으로 1만큼 갔고 Y축으로 마3만큼 갔대요. 응? 그랬는데 그렇게 이동한 점이 나오죠. 근데 그 점이 끊으세요. 어디래요? 이 직선 위의 점이다. 그럼 이 점 먼저 구해야겠죠. 1단계. 그 다음에는 이 점을 여기에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거죠. 이 위에 있으니까. 맞아요. 따라서 이 점을 P라고 하면 이 점을 Q라고 할게요. 그러면 Q를 Y는 2X-5에 대입하자. 이렇게 가시면 흐름은 다 끝났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시작할게요. X축으로 1만큼 가면 도형의 평행이동이니까 똑같이 가면 되죠. A 플러스 1. Y축으로 마이너스 3 가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요게 이 점,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대입하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은 2배 요 X자리에 요거 넣을게요. 마이너스 5. 그죠? 따라서 요거 정리하시면요. 2A 더하기 2의 마이너스 5니까 정리하시면 2A는 이게 마이너스 3이고 넘기시면요. 2가 됩니다. 따라서 A는 1 해서 정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렵진 않아요. 처음에 점을 주고 평행이동 먼저 시키라고 했고 그 평행이동한 점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대입하면 된다.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2번 문제 보시죠. 점 1,1을 점 3,-1로 옮기는 평행이동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단어는요. 말이 많아요. 말이. 근데 여러분이 그 행간의 의미가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말이 많은 것뿐이지 끊어가면서만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근데 말이 많으니까 어렵게 느끼실 수는 있겠죠. 같이 보세요. 1, 2를 맨 처음에 3,-2로 옮기는 평행이동이 있대요. 응?
근데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요 포물선을 옮기겠다는 거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 어디로 옮겨지냐는 거죠. 그게 바로 요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두 상수 A, B를 구하라는 거죠. 됐죠? 그러면 요 시스템을 구하는 게 우선적인 일이네요. 그리고 요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냐면 X축으로 얼마나 가는 거예요? 이만큼 평행 이동하죠? Y축으로는 마이너스 4만큼 가는 거 보이세요? 점은 그대로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평행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러한 포물선도 이렇게 평행 이동을 그대로 할 거죠. 그렇게 해서 누가 나오는지 살펴보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쵸? 그럼 저라면 그대로 이동시키겠어요. 자, 해봅시다. x 대신엔 x-2를 그 다음에 y 대신엔 y 플러스 4를 대입하면 되겠죠? x-2를 그 다음에 y 대신엔 y 플러스 4를 이렇게 대입하시면 정리하면 답이 나와요. 자, 그러면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 되고요.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4를 넘길게요. 됐죠? 그리고 y. 그럼 정리 들어갑니다. x제곱 같고요. 4x랑 4x랑 마이너스 8x네요. 그 다음에 이 4랑 4는 없어지네요. 그리고는 더하기 5네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8이고요. b는 5가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a 더하기 b는 뭐가 될까요? 이게 a고 b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문제는 결국에는 평행이동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준 게 아니라 점의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알려준 거고 대신에 그리고 나서 이 평행이동 시스템을 이용해서 결과적으로는 도형을 다시 한번 이동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도형을 이동시킬 때는 반대로 모양이 나타나기 때문에 잘 조심해서 이동시켜야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요. 전개해서 이제 대입해서 쭉쭉쭉쭉 풀어보시면 답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런 의심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요거 포물선이니까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서 그거를 이동시키면 안 돼요? 되죠. 왜 안 돼요? 됩니다. 그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근데 제가 굳이 그렇게 안 한 이유는 얘가 어차피 전개된 모양으로 알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안 한 것뿐이에요. 그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처음부터 꼭지점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더하기 4 빼기 4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3. 그러면 x-2의 제곱이 되고요.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7이죠. 그러면 주어진 점이 2, 마이너스 7이니까 이걸 똑같이 x축으로 2하고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하면 그죠? 점은 그대로 이동하니까 누가 돼요? x축으로 2 이동하면 4가 되죠. y축으로 마이너스 4 이동하면 마이너스 11 되나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이동하니까 그러면 요걸 가지고 다시 한번 포물선을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완성해 보시면 이렇게 되죠? 완성할게요. 이제 y는 x-4의 제곱에 마이너스 11. 당연히 최고차항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대칭이동도 아닌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위아래 옆으로만 왔다 갔다만 하니까 그래프 형태는 그대로 보존되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개수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a, b를 구할 수 있는 식이니까 요걸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정리할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6이죠. 그러면 10이라고 빼면 5가 되죠. 따라서 이게 a고 이게 b가 되니까 똑같이 결과가 나오겠죠. 됐죠? 그래서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평행이동이든 대칭이동이든 도형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원이나 포물선 같은 경우는 꼭지점 아니면 원의 중심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보통은 그거를 많이 이동시켜서 문제를 풀더라. 그걸 알고 계시면 훨씬 수월하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3번입니다. 3번 문제 중요해요. 이 문제는 제가 풀어드린 적은 없는데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별표하시고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모의고사도 많이 내고요. 학교 시험에도 당연히 잘 나오죠. 자, 두 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X축 위에 있는 점 P를 얘기해주고 AP랑 BP를 더한 거에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런 의미죠. 쉽게 말하면 하나는 마이너스 1,2라는 점을 준 거고요.
또 하나는 상콤마. 지금 대략적인 감만 잡기 위해서긴 하지만 일단은 대체적으로 정확하게는 그려볼게요. 이 두 점을 준 상태에서 X축 위에 점을 P라고 잡을 건데 X축 위에 점이니까 어떤 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점이다. 그럼 이렇게 연결해서 AP랑 BP를 각각 구할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개를 더할 거예요. 맞죠? 만약에 점이 여기 잡혔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하겠죠. 맞아요. P점이 어디 잡히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P점을 어디에 잡아야 두 개를 더한 게 최소가 되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반드시 그래프를 이용하세요. 그리고 대칭이동을 이용하세요. 반드시. 왜냐면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요거 좀 잠깐 지울게요. 어느 경우가 최소가 되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보셔야 되냐면 얘가 어느 점 하나든 A든 B든 상관없는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켜버리면 그리고 이걸 B 다시라고 놓을게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고 이걸 B 다시라고 놔버리면 실제로 요걸 연결해보자.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요 점하고 연결했을 때 요 길이가 여기서부터 B 다시의 길이랑 같구나. 그러면 만약에 P점을 여기에 잡는다면 요 보라색으로 한 요 길이와 노란색 길이를 더한 게 최소값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P를 잡는 건데 만약에 P를 여기를 잡으면 요렇게 V자로 더한 거나 요렇게 일자로 된 걸 더한 거나 같다는 거죠. 말하자면 AP랑 PB를 더한 거가 결국에는 AP랑 PB'를 더한 거랑 같다고요. 지금 PB'가 같은 거리니까. 맞죠? 그러면 당연히 이게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 상황일 때가 최소 아니겠냐고요. 제 말 이해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극한 경우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데 P를 이런 데 잡아버리면 이렇게 연결한 거잖아요. 그럼 얘를 이동시키면 여기죠. 그럼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거리는 이 거리랑 같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노란색 거리는 노란색 거리랑 같거든요. 그쵸?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요 길이랑 노란색을 V자로 더하게 되는데 결국 이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같으니까 앞서 구한 요 직선보다는 당연히 이렇게 꺾인 건 더 크겠죠. 그러니까 최소가 될 때는 이게 직선 거리가 될 때라는 걸 느끼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 점을 잡아서 그걸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대칭 이동한 다시 말하자면 프라임이거든요. B'이라는 점과 A 사이에 직선 거리를 연결했을 때 그때 X축과 만나는 점이 P가 된다는 걸 아시겠죠? 최소가 되고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최소값은 A, B'의 거리가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 구하라는 건 요 거리 자체를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냥 구하고자 하는 건 A, B',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되고요. 구하고자 하는 건 A, B''의 거리가 되겠구나. 그럼 결국에는 A가 누구냐면 마이너스 1,2고 B는 지금 3,1이니까 다시 갈게요. B는 3,1이니까 B 다시는 누가 되지? B 다시는 X축 대칭시킨 거죠. 맞아요? 그래서 X축 대칭시키면 Y의 부호 바꾼 이게 되는 거죠? 돼요? 네. 그러면 결국 A랑 B''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구나. 따라서 두 점 사이의 거리 빼서 제곱하고 빼서 제곱해서 루트 25, 5가 답이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AP랑 PB를 더한 거는 A, B''를 구한 거랑 같다. B''는 어떻게 구한 거냐? B를 X축 대칭시킨 거다. 따라서 X축 대칭시키고 A랑 B''의 거리를 구하면 정답이 된다는 거죠. 이 아이디어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 내용 하시고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남은 두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거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가시죠. 지난 시간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공부 4가지 중
공부를 한다는 착각을 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하는 것 두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남은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공부 세 번째는 자신이 틀린 문제를 실수로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수로 틀린 문제는 그때 한 번만 틀린 것이고 다음에 풀면 언제든지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란 건 집중력이라는 실력의 부족으로 생기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공부 네 번째는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가서 볼 모의고사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 한 학생이 수학 모의고사 6회분을 풀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학생이 5번은 1등급을 맞았고 한 번 3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의 수학 실력은 몇 등급일까요? 5번 맞은 1등급? 그 중간에 있는 2등급? 아닙니다.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가장 낮았던 3등급이 이 학생의 수학 실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학생이 3등급을 실수로 생각하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학생은 언제든 다시 실수를 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은 부담감과 긴장감이 가장 큰 수능이라는 시험에서 가장 높아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자신의 실력을 3등급이라고 생각하고 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집중력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학생들이 앞서 말했던 네 가지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그 모름을 고치기 위해서 묻는 것은 한때의 부끄러움이지만 그 모름을 넘겨버리고 영원히 모르는 것은 평생의 부끄러움이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공부를 하여 한때의 부끄러움을 회피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당당한 고등학생이 되어 평생의 부끄러움을 회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갑자기 선생님이 부끄러워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선생님의 고등학교 시절이 생각나서 여러분 정말 좋은 얘기 해주었습니다. 꼭 마음에 새겨두시고 공부하시는데 피와 살이 되도록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계속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번 문제 풀이할 차례죠. 지금부터 보시죠. 자, 4번입니다. 직선 Y는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직선이 요 원에 접한다. 그럴 때 양수 K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Y는 3X 더하기 K를 일단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좀 시켜봐야겠죠? 그리고 나서 그 직선을 구한 상태에서 두 번째 단계로 요 원에 접한다는 걸 이용하면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원에 관한 문제인 거 아시겠죠? 그러면 이 첫 번째 것 때문에 이 단원에 나온 거예요. 대칭이동, 평행이동 단원에. 자, 그러면 Y는 X의 대칭이동이라는 건 누구의 부호를 바꾼다. 혹은 누구의 자리를 바꾼다. 그쵸? X, Y의 자리를 바꾼다고 얘기했죠. 따라서 X는 3Y 더하기 K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리고 나면 이 원과 이 직선이 접한다고 했어요. 접한다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원과 직선이 접한다. 이제 여러분은 이 말이 나오면 기분이 좋아지실 정도로 익숙하고 잘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하냐? 그렇죠. 원과 직선이 접하니까 중심인 2,-1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누구랑 같다? 반지름과 같다. 이렇게 하셔야죠. 자, 그럼 이 직선을 좀 예쁘게 정리하죠. 한쪽으로 모를게요. 이렇게. 됐나요? 시작합니다. D는 루트 1 더하기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2하고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요. 절대값이 2 플러스 3에 마이너스 K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게 뭐가 될까요? 그쵸. 정리 조금만 합시다. 이렇게 되고요. 루트 10이죠. 근데 이게 반지름인 R과 같아야 되는데 문제 다시 읽어보세요. 반지름 뭐죠? 루트 10이죠. 루트 10. 따라서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대로 정리 들어갑니다. 5-K 절대값이 곱하면 10이고 절대값이 10이면 5-K가 10일 수도 있고 아니면 5-K가 마이너스 10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면 K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5가 되든지 아니면 K는 15가 되겠죠. 됐나요? 근데 이 중에 나는 양수 K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정답은 15가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칭이동이나 평행이동 문제가 워낙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만으로 문제를 내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복합적으로 많이 내요. 그래서 여기는 내용이 어렵진 않으니까 뭐 연습을 많이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텐데 되려 다른 단원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합적인 문제를 좀 연습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5번입니다. 별표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점 1,1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제가 아까 무슨 얘기를 해드렸었냐면
지금은 이제 1,1을 y는 x 플러스 1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보고 그 점이 누군지를 구하라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무슨 얘기 했었냐면 1,2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 어떤 점이 나오냐는 걸 제가 숱하게 연습을 했죠. 어떻게 했냐면 이 1로 자리를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원리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크게 써먹었던 조건이 중점 조건이랑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밝혀드렸어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중점과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직선 자체는요. 요것처럼 자리만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원리를 이용해서 풀어야만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중요해요.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면 이런 문제까지 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정형화된 공식이 물론 있지만 외울 필요까지 있는 공식은 아니기 때문에 원리를 이해하고 푸는 걸로 이건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무슨 조건을 이용하자? 수직 조건을, 중점 조건 먼저 이용할까요? 자, 그림 상황을 잠깐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면 1,1이라는 점이 있는데 y는 x 더하기 1이라는 직선이 있고 요 점을 요걸 p라고 하면요. 이렇게 이동시켜서 q로 어떤 점인지 요걸 구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q를요. a, b라고 놓을게요. 됐죠? 자, 그럼 중점 조건 이용해 보겠습니다. 1번 중점 조건. 어떻게 하라고요? 두 점의 중점이 y는 x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맞습니까? 따라서 PQ의 중점을 구하시면요. PQ의 중점은 이렇게 되죠. 1 더하기 A를 2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B를 2로 나누죠.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요거는 중점이 어디 위에 있다?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으니까 여기에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이해하시죠? 자, 정리 들어갑니다. 2분의 1 더하기 B가 2분의 1 더하기 A에 더하기 1이구나. 양변에 2를 곱해야겠죠? 2, 여기 2가 되겠죠. 곱하면. 따라서 한쪽으로 몰아줄까요? A, 그 다음에 B는 넘기시면 마이너스 B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거든요. 넘기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맞습니까? 아니면 뭐 1, 1 없어지니까 2 넘어가서 마이너스 2 하셔도 되고요. 첫 번째 식은 이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제가 중점 조건 이용했으니까 수직 조건 이용하라고 말씀드렸죠. 요 직선의 기울기와 요 직선의 기울기가 뭐라는 걸 이용하면 되죠? 여기가 수직인 거니까 요걸 대칭 이동시켰으면 여기가 중점이 되면서 수직이 될 거 아니에요. 요 두 직선은. 그쵸? 그러니까 수직으로 만난다는 건 기울기가 뭐다? 마이너스 1이다. 그거 이용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쪽으로 오세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수직 조건 갑니다. 자, 그러면 PQ의 기울기를 구해볼까요? 그러면 P가 1,1이고 Q가 A, B니까 기울기는 A-1분의 B-1인 거 아시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 기울기와 누가? Y는 X 더하기 1의 기울기가 서로 수직으로 만나니까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놓으면 되죠. 따라서 요거랑 1이랑 곱한 게 뭐 괄호할 필요 없고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놓으면 되죠. 맞습니까? 그럼 정리하세요. B-1은 요거 넘기시면 마이너스 A에 플러스 1이 되죠. 어차피 1은 곱 하나만 하고 여기 마이너스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 되죠. 한쪽으로 넘길까요? 네. A 더하기 B는 넘기면 2가 되죠. 됐습니까? 자, 이거 지울게요. 자, 따라서 우리가 요식까지 알아냈습니다. 끝났죠. 세 번째입니다. 이제 첫 번째에서 구했던 중점 조건에서 구했던 이 식과 지금 수직 조건에서 만들어낸 요 식을 두 개를 적당히 연립하면 A, B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두 식을 어떻게 하자? 토하자. 그러면 2A가 0이 되니까 A가 0이 나오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A가 0이다. 그럼 B가 뭐가 나오죠? 2가 나오네요. 따라서 정답은 그렇죠. 이제 Q라는 점이 0,2다.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 그럼 다시 문제로 갈게요. 원래 문제로 가면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라는 점이 되겠구나 까지 아시겠죠? 됐어요. 그리고 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요걸 제곱하고 요것도 제곱하니까 정답이 4다. 이렇게 정답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하실 수 있겠죠?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풀어드렸던 문제 중에서는 굉장히 제일 어려운 수준에 속하는 거 맞고요. 근데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던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따서 했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서 어렵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들으실 때. 그쵸? 이미 한번 했던 거니까. 근데 생각보다 이런 거를 혼자 풀 때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그런 대칭 이동이고요. y는 x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우시는 게 좋지만 y는 x 더하기 1이나 이런 다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실 때는 반드시 중점과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하는 연습을 하자. 직선은 요게 아니더라도요. 다른 직선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하기 싫으셔도 연습을 이것저것 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든지 뭐 y는 뭐 2x 뭐 더하기 3이라든지 뭐 이런 새로운 다른 직선들 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칭 이동을 시키는 연습들을 지금처럼 해보시면 몇 번만 딱 해보시면 대충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그러니까 숙달이 되도록 연습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까지 해서 제가 도형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까지 지금 다뤄봤거든요. 여기까지 내용은 어렵진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전에도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어요. 도형을 대칭이동하거나 평행이동을 하는 것은 내용이 어렵진 않다. 문제도 굉장히 쉽다. 그렇지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단원이냐? 앞으로 고등수학을 공부할 때, 2학년, 3학년 과정까지 공부할 때 이 내용을 모르면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만큼 중요한 비중을 가지는 단원이니까 복습을 잘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완강까지 몇 강 안 남은 거 아시죠? 열심히 하셔서 복습도 잘 하시고요. 특히 그림자 복습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는 체인지 수학 최은진이었습니다. 포켓 지문 확인하시고 퀴즈 정답 올리시기 바랍니다. 햇살이 가득한 오후 무작정 나 홀로 거리를 나설 때 우연히 마주친 너를 보았을 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싱그런 바람이 나를 스쳐갈 때 나란히 우리가 발맞춰 걸을 때 좋은 느낌 라라라라라 모두 다 함께 Hey one two three 기분 좋은 발걸음 따라 Just step by step 기분 좋은 느낌을 따라 나와 노래해 라라라라 Step by step Whoa Everybody say Whoa 처음으로 떠나는 여행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반길 때 이 길에 혼자 가